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이자 부담은 더 커지는 악순환이죠. 그리고 이 이자 부담이 폭발하죠. 미국이 현재 재정의 10% 이상을 이자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25년에 이 비율이 14%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국방비를 초월하는 수준이죠. 결국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는 올라가고 이제는 돈을 빌리려면 더 높은 이자를 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무디스가 지적한 핵심도 여기에 있어요. 21년 재정 수입의 9%가 이자 비용이었는데 24년에는 18%, 10년 뒤인 33년에는 30%일 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월급의 3분의 1을 대출 이자 갚는 데 쓰는 거예요. 가정 경제로 치면은 파산 직전이죠. 과거엔 금리가 1, 2%대였는데 지금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4.5%, 30년물은 5%를 넘나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30년물 금리가 6, 7%까지 간다면은 미국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거는 신용과 신뢰의 문제인데 지금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 국채가 전통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일본 같은 나라들이 예전에는 엄청난 양의 국채를 사들였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의 신뢰가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셀 아메리카죠.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뻔뻔스럽게 채권자들인 고객 같은 나라들한테 관세로 압박을 가하니까 당연히 더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은 거죠. 국채를 더 사줄 마음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국채를 파니까 가격이 내려가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결국 국채를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 미국 20년물 국채 입찰이 부진했죠. 입찰에서 간접 낙찰률, 해외 투자자 비율이죠. 이게 떨어졌다는 거는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채를 덜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국은 지난 몇 년간 국채 보유량을 7,600억 달러까지 줄였어요. 예전에 절반 수준이에요. 역사상 이러한 지표는 없었는데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엄청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어요. 보통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높은 이자를 주는 자산에 돈이 몰리니까요. 근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그렇고 투자자들이 국채를 팔고 돈을 달러로 바꿔서 다른 나라 통화로 옮기고 있죠. 그러니까 국채 금리는 오르고 달러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미국 행정부 정책까지도 최근 한국, 중국 등과 환율 협의를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원화와 위안화가 너무 약해서 본인들 무역 적자가 커졌다면서 통화 강세를 압박하고 있어요. 달러 약세를 유도한 정책이죠. 어떻게 보면은 행정부의 의도 플러스 미국에 대한 신뢰 하락이 자금 유출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거죠. 지금 국채 금리 급등은 시장의 새로운 균형을 찾는 과정입니다. 4.5에서 5% 금리는 주식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주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신뢰 회복이 하지만 관건입니다. 버핏의 발언은 미국 경제와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시장의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특히 신용등급 강등, 관세 갈등, 재정적자 확대 등이 겹치면서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있어요. 신뢰는 한번 잃으면 되찾기 힘들죠. 버핏은 이런 혼란을 경고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기를 바라는 뉘앙스를 던진 겁니다.